관련 내용 지역 정치 전문가와 이어가 보겠습니다.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지 한 사흘 만에 이번에 지역에 있는 시구 의원들도 연쇄 탈당을 했습니다. 자,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11시에 시의원 2분, 그리고 구의원 2분, 그리고 15분의 그 운영위원들이 이제 동반 탈당을 한 건데요. 그렇죠. 본인들은 이제 그 소위 그 주군에 대한 의리와 신의를 지킨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, 지방의회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글쎄요, 이제 우리 이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,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국민의 선택보다는 그래도 본인을 또 공천해준 분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탈당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,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향보에 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또 움직이게 될지, 그것은 이제 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민 의원이 뭐 다른 당으로 입당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따라갈지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이제 그 이분들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갚을 수는 있지만, 그러나 앞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도 좀 달라지게 됐단 말이죠. 이게 지방의정, 더 나아가서 지방행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다. 왜냐하면은 지금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22분의 의원이 계시는데요. 그중에 18분이 국민의힘, 그리고 4분이 민주당이었는데 그 4분 중에서 2분이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18명 다수당의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과반 이상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뭐 유성구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국힘이 이러다 보면은 야당의 힘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국힘 의원들의 어떤 파워가 더 세질 가능성도 있고요. 이분들의 독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의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요. 지역 내 총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지금 글쎄요, 이상민 의원이 워낙 이제 중앙 정치권도 그렇고 매스컴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,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이 뭐 당내에서 뭐 큰 보직을 맡았던 분도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일개 의원의 탈당 수준이죠. 그러니까 이 분당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저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,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선택을 어디로 갈 것이냐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,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냐,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 됐던 또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갈 것이냐, 이제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지역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. 다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논산, 계룡, 금산에 김종민 의원이 있는데,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, 그러니까 탈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계속 갈 것인지, 이런 상황 여하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의 가치가 또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끝으로 그러면 이번엔 충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충남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천안에서 이제 양당의 그 후보군들이 지금 난입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, 그럼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할지 좀 짚어주신다면요.
정치라고 하는 것,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에서 어떤 조건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는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. 그래서 예.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뭘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지신 분, 또 하다가 중단되신 분,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 명예회복 한번 하고 싶어서 나온다,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분들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. 본인의 명예만 회복할 뿐이죠. 그래서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저는 이념적 그런 논쟁을 주로 하시는 분보다는 예. 실리를 가지고서 정말 주민들의 팍팍한 삶을 좀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분, 실력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현직들이 있는데 그 예. 현직들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.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, 주민들을 대할 때 얼마나 진솔하게 그분들이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